지금 짚어볼 부분은 조국 장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분노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이런 얘기를 좀 꺼낸 쪽은 여권 인사들이 많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또 몇몇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흘렸고요. 또 한 매체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윤 총장 흔들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요? 관련된 녹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명 전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국 일가는 범죄자다라는 강력한 예단을 이미 형성했고 그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리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했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했어요. 그 시도를. 또 대통령에게 적어도 최소한 2경로 이상으로 전달이 됐고요. 대통령이 그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지명했어요. 어떤 분한테 먼저 김영주 의원. 네. 지금 정황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답변 태도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반반인데 왜 반반이냐 하면 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이분은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통령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신중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나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뭐 위법적인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뭐 무슨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반응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대통령이 좀 더 현명한 판단하시라고 보고하는 사람을 나의 인사권을 네가 도전했냐? 그렇게 반응했겠냐? 예. 나는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거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만약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말하자면 보고하지 말라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은 말하자면 뭐 희한한 어떤 공작을 하지 말자는 예. 뜻이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체적인 스텝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게 뭐 부정적이다, 나쁘다, 도전적이다. 저는 그런 족쇄를 윤 총장에게 씌울 수 없다고 봐요. 예. 저는 오히려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만약 그런 독대를 요청해서 직보를 했다면 예. 그런 부분이고 만약 대통령이 그걸 화를 냈다면 저는 대통령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내사를 해본 자료에 따르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임명하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과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정말 어떤 바보가 예.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이 만약 장관 하기만 해봐 나 그만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일 수 있을까? 아무리
뭐 윤 총장이 대가 세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정태근 의원은요. 일단 대검에서는 뭐 저 사퇴 얘기 관련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도 당태종 시대에 가장 직원을 제대로 한 위징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신화인데 위징은 간언은 직언을 할 때 자기 자리를 걸고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것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위해서 제가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아까 유시민 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검찰 길들이기가 안 되면 윤석열 몰아내기를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신문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탄핵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 면직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집권당에 계신 분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떠들어대냐 이거예요. 정말 그거하고 집권당 아닌 것 같습니다. 파면하고 무슨 관련 있는 얘기죠? 아니, 지금 집권당에서 한편에 있어서는 저 얘기를 흘리는 이유가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검사의 지위와 관한 부분은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검사와는 좀 다른 경우를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검사거든요. 검사인데 검찰총장은 더더군다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신분이 보장돼 있는 처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 민주당에서 그 몰아내기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정태근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뭐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누가 지금 임명되는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지휘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상으로는 자신의 그러니까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을 자신의 이 판단에 따라서 되니 안 되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9월 7일 날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사실 검찰이 전격적인 이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하고 바로 그리고 9월 6일 날은 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바로 전격적인 기소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도록 맡겨놓는 것이 맞죠. 그 정도에 했는데 그 정도가 하면 정치적 판단을 못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 지금 그 국민이 부여한 정치,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뒤흔드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앞서 우리 앵커께서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건 일종의 이 임명권자에 대한 저는 어떻게 듣기로는 협박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걸 묶어야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어떻게 임명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다는 폭로가 김조원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개의 지금 팩트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청와대에서 빨리 맞다 아니다 빨리 판명을 해줘야죠. 맞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아주 정치적인 공세로 검찰총장을 흔들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청와대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예. 거기에 따른 이 정치적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여당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청와대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장성철 소장은요. 네. 정치인들의 언어는요,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이 말은요, 예. 사실이다. 아. 이렇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로 보면은. 이것은요,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더한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이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좀 조사하고 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을 좀 흠집내고 아니면은 좀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 집권 세력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죠. 다들 뭐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때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을 본인들이 임명을 해놓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김석수 그 감찰관을 또 국기문란 사범이라고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윤석열 검사에게 꿋꿋이 버티라고. 저는 그 얘기를 윤석열 총장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이 나돌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왜 저렇게 집착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수사가 광범위하고 오래 끌고 그럴까 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설이도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경 변호사. 어제 법률신문에 이 조그만 칼럼 기사가 하나 썼습니다. 그 기사를 저 오늘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검찰청 대검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검찰청 어느 모 부장검사가 이야기하기를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인사권을 개입을 해서 검찰총장을 견제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서로가 관계가 망가진다. 이런 정도의 그 언급을 기사로서 이제 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그 기사의 그 모 부장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을 때 육군이 군사독재 시절에 이거 법무부 이제 국방부 이 일반 관료들이 말이지 이 군의 핵심 육군 본부나 합참을 건드려 우리가 다 해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국가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감히 무슨 장관이면 장관이지. 그래서 뭐 쿠데타 일으키고 다 퍼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그 기사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아니고요. 행정부 외청입니다. 대통령 산하, 법무부 산하 한 외청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내에서 차관급이라고 그때 보면 한 40몇 명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한 부처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가 계속 수사를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자기 상관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한 말 할 수도 있겠다. 충동적으로. 정치 개입에 충동이 있겠다.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보면 8월 26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6일 여야 간에 9월 2일, 3일 청문회하기로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참으면 될 것을 또는 비공개로 압수수색하면 될 것을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같이 압수수색 공개적으로 하는 것. 이 행위가 정치 개입 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정치 개입 행위인가.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그건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만은 자신의 상관의 임명권에 대해서 군사독재 시절에 육군이 그렇게 하듯이 이 검찰청에서 자기 상관 임명권 내지는 이 각종 문민 통제에 필요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근데 반대한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협박한다라고 오해를 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계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논점은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오경 변호사 말씀 꽤 제가 진지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내면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일이 좀 사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군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자 팩트는 저는 확인되지 예. 않았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일련의 행동을 보면 절제되지 않는 수사, 별건 수사 또는 어떤 목적이 가진 수사 그 과정 속에서 이 의사 표현, 국민들이 이제 촛불에 나왔던 그 의사 표현의 해석은 두렵다. 검찰이 반대를 하면은 누구든지 앞으로 법무부 장관 할 사람 없겠다. 걱정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검찰의 속내가 그랬을 것이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검찰 주장하고 또 이게 유시민 일부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릴 때는요. 항상 이게 그 상식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첫째 상식에 따라 판단해 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보고 독대합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독대라는 게 비밀 내에 됩니까? 대통령 독대가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전혀 상식적으로 윤 총장이 독대를 대통령 요구할 때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예. 또는 이게 조국 장관 임명하면 나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주장입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검찰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증거. 그럼 이게 주장하면 증거를 내야죠. 유시민 이분이 직업이 작가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에 두 경로로 뭐 보고가 대통령이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중대한 기밀이 유시민 이분한테 누설돼 됩니까? 유시민 이분은 아무 직책도 없는 말 그대로 이게 비선 실세인지는 모르지만 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두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 간 걸 취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알아냈다면 이게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전혀 근거 없다 보고요. 결국에 이런 공격들이 바로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열한 흠집 내기 공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예. 저는 이게 상식과 증거에 따라 볼 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 확인되지 않은 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실 때 전 정부에서 예로 든 인사 가운데 김석수가 아니고 이석수, 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지금은 국정원 실장으로 재직 중이죠.